따따따뱅뱅 변종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페남의 부활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항공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미국의 페남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비행을 기술의 영역에서 낭만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던 그 페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30여 년 만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럭셔리 특별 전세기를 운영하는가 하면 정기 노선 취향을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변병에서는 페남의 재운항 소식 전해드리면서 기존 언론에서는 해외 언론에서도 들을 수 없는 페남이 과연 어떤 항공기로 재운항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병 이륙합니다. 자, 페남은 펜아메리카 월드 에어웨이의 약자죠. 1927년에 페남이 세워졌는데 처음 설립될 때는 미국의 키웨스트라는 곳에서 쿠바, 하바나를 잇는 단일 노선에 불과했던 그런 항공사였는데 이 항공사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는 거대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 거죠. 자, 1930년대 페남은 보잉 314 클리퍼라는 수상기로 세계 최초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노선을 운영했던 항공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자, 1950년대부터 페남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상징하는 항공사로 정말 비약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958년에 보잉 707 제트 항공기를 도입을 하면서 전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트 항공기 시대를 열었던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고요. 1970년도에는 보잉 747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고 산업 운행을 시작하면서 전부제트기 시대를 주도했던 그런 항공사였습니다. 자, 페남하면 파란색 이 지구 모양의 로고가 떠오르는데 정말 항공업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로고이면서 파란색으로 대표되는 승무원들 유니폼을 많은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페남이 했던 것이 업계에 지금도 기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도에 오일 쇼크도 있었고 항공 자유화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워낙에 항공기가 많았고 또 노후화되기도 했었고 노선만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혁을 조금 느리게 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 텐데 승승장구했던 그런 페남이 어떻게 보면 가세가 꺾이는 시기가 도래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88년에 사실 테러 사건도 하나 있었고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991년에 결국 파산 선언을 하면서 모든 운항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업의 파산을 넘어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적 상징이 사라졌다. 종원을 맞이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정말 큰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여행의 낭만을 상징하는 그런 항공사였고 자유, 탐험, 기술의 진보, 하늘에 대한 사랑, 수많은 수식어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문화적인 아이콘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페남 조종사를 사칭을 해서 비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실제 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페남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항공사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페남이 드디어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남의 파산 이후에 브랜드의 어떤 지적 재산권 등등을 관리하고 있는 페남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레그 카터 CEO가 우리 정기 노선 취역할 거야 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합니다. 자, 페남은 먼저 트레이싱 더 트랜스애틀랜틱이라는 이름으로 12일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럭셔리 전세기 편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랩핑한 전세기 띄워가지고 이동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을 해서 그 버뮤다 섬을 또 가고 리스본, 마르세유, 런던 아일랜드를 거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12일간의 여정인데 묵는 호텔도 모두 정말 5성급 다 이상의 호텔이고 맞춤형으로 모든 액티비티나 어떤 여행 스케줄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 사용된 항공기는 보잉 757-200 항공기입니다. 1983년부터 비행을 시작했던 중장거리용 항공기이고 이게 이제 보잉의 727의 후속 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페남이 한창 이제 운항을 하고 있었을 때 요 757 200 항공기를 운영을 한 적은 없어요. 사실 도입을 검토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747 항공기를 사용을 했고 757 항공기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페남 홀딩스는 이 특별전세기를 757로 한 것은 747 항공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757 200 항공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이 항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선 중에 버뮤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가 한 2,900m 정도 되는데 747 항공기를 띄우면은 그 활주로가 좀 짧습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띄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뭐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747 한 대 띄우는 돈이 얼만데 그렇죠? 이 특별 전세기의 좌석은 전좌석 비즈니스석이고요. 최대 50명 정도만 탑승이 가능하게끔 개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라이플레이스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1인 기준으로 65,500달러. 자, 현재 환율로 치면 9,400만 원. 940만 원 아니고요. 9,400만 원. 자, 그리고 이것도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서 거기 온 사람들끼리 이너서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심사를 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복권에 막 당첨돼서 제가 모르겠다 이거 한번 변비행 찍으러 가야지 하고 신청을 한다 해도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자, 이 투어는 6월에 진행이 됐었고 다음 일정으로는요 내년 4월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퍼시픽 루트 투어가 이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캄보디아, 싱가포르, 호주, 피지 이렇게 거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일정입니다. 요건요 가격이 95,0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7년에는 페남 100주년을 기념한 세계 일주가 열립니다. 요건 아직 이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타히티, 그다음에 시드니, 방콕, 델리, 카이로, 그다음에 카사블랑카, 마이애미 이렇게 도는 루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럭셔리 이벤트 여행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페남은 정기 노선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AVI8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페남홀딩스와 이 컨설팅 회사가 이미 시장 조사 및 분석, 전략 계획 등을 다 마무리를 해서 FAA, 미국 연방항공청 등등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승인을 얻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파트 121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항공 규정인데 상업용 여객기가 갖춰야 되는 각종 기준들을 그다음에 절차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남이 파트 121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페남이 부활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항공기를 가지고 부활을 하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업계에서는 추측만 나오고 있었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 기종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비행을 지금 찍고 있는 10월 21주를 기준으로 해서 변비행에서 최초로 기종을 어떻게 보면 알아냈습니다. 페남홀딩스의 그레그 카터 CEO와 연락이 닿아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필 제가 이제 연락을 했었을 때 그 카터 CEO가 한국도 출장 중이었어요. 뷰티풀 유어 컨트리 정말 뷰티풀하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면서 시간을 내줘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해줘서 도대체 어떤 비행기로 운항을 준비 중이냐라고 이제 물으니 이제 그가 한 대답은 우리는 A320 네오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A320 네오로 확정했다가 아니고 A320 네오를 눈여겨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카터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새로운 항공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행 그 이상을 상징했던 페남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항공시장은 네오 레드 오션이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딩 전략,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항공 운영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게 이제 페남일 텐데 근데 이제 카터 CEO는 굉장히 항공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항공시장 여건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올해는 항공업계가 36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36억 달러 그러니까 10% 정도 늘어난 수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항공산업이라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페남이 들어가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페남의 재운항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페남이 충분히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시장에 새롭게 들어가려면 그 항공사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페남은 새롭게 항공업계로 뛰어들려고 하는 다른 항공사들에게는 없는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페남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 여전히 페남이라는 향수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재운항 승인만 받아도 마케팅 효과는 그냥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편 말고 특별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수익 모델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페남이 최근에 뭐 또 호텔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보면 기존에 또 다른 수익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의 원천이 있다는 점에서 페남이라는 이름 하에 항공 레저를 묶는다면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페남의 부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변뱅이서 페남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던 전설적인 그런 항공사가 운항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굉장히 반갑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신규 항공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범하려는 항공사들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많은 가르침과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남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페남이 A320 네오로 취항을 하기 시작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항공기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너무 장거리를 취항하는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탈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페남의 도장이 박혀 있는 정규편 항공기를 제가 직접 타서 변비행을 촬영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